저희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에선 다양한 법원 경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장면은 1호선 독산역 앞쪽에서 촬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독산역 출구로 바로 나오면 이렇게 상가들이 바로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서부터 찻길 하나만 건너면 이번 해당 경매 물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찻길 건너서 넘어가서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건물 한번 둘러봐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잠시 후에 찻길 건너서 해당 경매 물건 직접 보시겠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지금 임차가 둘로 나누어져서 영업 중인 곳입니다. 하나는 포차고요. 하나는 낙지를 주로 하는 음식점. 그래서 두 개의 상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럼 둘러보시면서 저는 경매에 관한 기본 정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건물명은 더 루벤스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1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상가고요. 예, 그럼 감정가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면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총 감정가는 22억 8,700만 원이었고요. 건물은 약 36평 정도 되는데 16억 4,664만 원이 배분되었고요. 대지권은 약 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6억 4,036만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예, 그럼 매각기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시 결정은 22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2년 10월 20일이었고요. 1차 경매는 23년 6월 8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정가 그대로 나와서 유찰되었고요. 2차 경매는 변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8월 17일에 최저 매각가 약 18억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3차 경매는 23년 9월 19일에 14억 6천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인데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기일은 추후 변동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조금 전 우측으로 지나온 포차와 낙지집이 이번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이고요. 그 옆쪽으로도 전부 지금 대부분 고깃집 중심으로 상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쪽은 해당 건물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곳이 잠깐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해당 건물 주차장이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15층짜리 지식산업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과 좀 달리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넓게 여유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앞서 지나오면서 해당 경매 물건을 정확히 못 비춰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출입구 우측으로 보이는 포차와 낙지요리집이 이번 경매 물건입니다. 예, 상업시설 경매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상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경매 물건만 보여드리긴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내용 간단히 준비해 봤거든요.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상권 분석 얘기를 좀 드릴게요. 주변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인구와 매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분석 영역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을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 일단 분석 영역을 설정했고요. 비교 대상으로 1km 반경 데이터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둘의 차이도 약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데이터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동인구 데이터입니다. 1년간 지난 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입니다. 지금 반경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반경 500m의 데이터고요. 주황색 부분이 비교 데이터 중에 하나인 1km 반경입니다. 꽤 차이가 많이 나죠. 500에서 1km로 실제 반경은 약 2배 정도 늘어난 거지만 데이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물론 단순히 거리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실제 면적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긴 한데 그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쪽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더 크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광명 주거지역, 그리고 남쪽에도 독산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반경은 2배가 늘어났지만 데이터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1km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반경 약 40만 명 정도가 일평균 유동인구로 추정됩니다. 인구 데이터 중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성별 연령대별 유동인구입니다. 분석 영역인 500m 반경과 1km 반경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둘의 비교는 여기서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성별 데이터보다는 연령대별 데이터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시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좀 젊은 연령대인데 실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면 40대, 50대, 60대가 각각 20%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세 합이 60%대가 넘습니다. 실제로 20대나 30대 쪽 직장인으로 추정되는 인구의 비율이 30%가 안 돼요, 둘 다. 오히려 1km 반경으로 더 확대하면 25%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이상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반경이 지금 북쪽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는 주거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의 구성 자체가 20, 30대보다 4, 5, 60대가 좀 많죠. 그래서 실제 유동인구의 절대 비율도 설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직장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인구 구성은 이렇게 중장년층 이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그래서 여기서 창업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실제로는 유동인구의 상당수가 중장년층 이상이라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유동인구 데이터 중에서 주말, 주중, 그리고 요일별 데이터입니다. 분석 영역 두 개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둘의 비교는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대신에 주중 부분과 주말 부분을 좀 보시면 역시 이거는 예상대로 주중이 주말보다 약 2배 가까이 매출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아무리 주거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북쪽에 거대한 단지가 있죠. 직장이 몰려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이 경매 물건이 위치한 쪽이 독산역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유동인구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출퇴근을 하는 주중에 유동인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주말보다.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업종을 선택하거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경영 전략을 세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메뉴 선정부터 그 다음에 영업시간 설정까지 많은 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일별로 보시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금요일 쪽이 조금 더 당연히 높죠. 아무래도 분석 영역 둘 다.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토요일과 평일 간의 이런 차이는 좀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주거 지역도 포함하고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직장인을 타겟으로 장사하시거나 영업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일하는 쪽 중심으로 데이터를 다시 보면요. 지금 반경을 1km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둘의 차이는 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역사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뭐 이제는 꽤 오랜 역사를 그래도 생긴 지 좀 지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성장세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 지산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장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 만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역시 직장 인구 데이터인데요. 성별은 아무래도 약간 예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업종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성이 좀 많습니다. 여성보다는. IT 분야도 과거와는 달리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남성분들 비율이 여성분들의 거의 2배 가까이, 뭐 2배까지는 좀 못 미치는데 훨씬 많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업종이나 영업 전략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시면 앞서서 유동인구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앞서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4, 5, 60대 이상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만 지금 직장 인구만, 즉 출퇴근하는 인구만으로 따져 봤을 때는 30대 비중이 확 올라옵니다. 역시 40대도 좀 높아지죠. 그래서 3, 40대 중심으로 직장 인구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직장 인구 데이터 중에서 소득 데이터입니다. 직장 인구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출한 건데요. 예상하시겠지만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된 가산 디지털 단지 쪽 직장 인구 평균 소득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둘 다 순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뭐 비교는 의미는 없고요. 흐름 구성은 각 행정동별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야 뭐 가장 큰 단지니까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쪽에 한사동 쪽도 직장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과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진 않고 있고요. 요 점도 한번 고려해서 영업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실 만한 사항이 될 거로 보입니다. 소득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득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영업하실 때 소비죠. 소득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소비 성향 자체가 낮다면 상권 발달에는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 성향이 높은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상권 자체에는. 지금 보시면 흥미로운 게 평균 소비 지출은요. 차이가 소득이 높았던 가산동 쪽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가산동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정동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순위가 높았는데 소득 수준은 오히려 소비 쪽으로 넘어오면 소비 수준은 한 3동, 4동 쪽이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 들어와서는 이쪽 4동 쪽은 지금 가산동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소득 수준에 비교했을 때는 소비 성향은 가산동에 비해서 하안동 쪽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하안 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이 하안 3동과 4동 쪽의 소비 성향이 높은 건 아무래도 젊은 직장인들 중심인 가산 디지털 단지 쪽보다는 거주지도 함께 혼재 있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쪽에서 소비 지출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은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데이터는 연령대별 소득 소비 자료입니다. 앞서 지역별로 좀 살펴드린 거와 연관이 좀 있는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 쪽, 가산동 쪽의 소비 성향이 좀 낮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의 소비 성향이 좀 낮은 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직장인 평균 소득 수준을 보면 소득 수준 자체도 그 40대, 50대가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 내 연공에 따른 또 경력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소비 쪽인데요. 소비 쪽에서 40대 소비 성향이 가장 높습니다. 50대보다 오히려 40대보다 좀 높죠. 소득 수준은 50대가 더 높은데요, 평균적으로. 소비 성향은 40대가 높습니다. 물론 30대보다도 40대가 훨씬 높죠. 좀 차이가 납니다. 소득 수준도 40대가 30대보다도 차이가 있지만
50대는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40대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성향은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소득과 소비에서 주축을 좀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영업하시거나 타겟을 정하실 때 40대의 영향력이 좀 크다는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평균 유동인구는 약 8만 7천 명 정도 됐었고요. 최다 유동인구 요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물론 주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주말 유동인구와 주중 유동인구의 차이는 좀 컸지만 뭐 주중은 거의 비슷했죠. 어쨌든 금요일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았고요. 성별은 남성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는 고령층이 좀 많았죠. 4, 5, 60대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역시 그 중에서도 60대가 좀 많았죠. 아마 거주지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거주하시는 분들. 하지만 직장인 쪽에서는 좀 구성이 달랐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주거 인구 비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직장 인구는 평균 6,220명 정도. 직장 인구 평균 소득은 354만 원이었고요. 주거 인구는 9,307명 나왔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역시 주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상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고요. 주거 인구까지 포함한 평균 소득은 314만 원이 나왔네요. 매출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업종을 하나 좀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데이터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매 물건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종과 유사한 걸 좀 골라봤고요. 딱 똑같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돼지고기 중심의 구이찜 업종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월 평균 매출액 추이인데요. 분석 영역이든 그러니까 500m 반경이든 1km 반경이든 흐름은 비슷합니다. 둘의 차이는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요. 대신에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해 보시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서울 지역 치고는 평균적으로 서울 지역 치고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고 흐름 자체는 작년 1년 동안 완만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은. 고깃집 중심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 다른 거보다도 지금 요일별로 보시는 것보다 주중 주말 역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매출액 비율이 분석 영역 그 500m 반경으로만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주말 장사보다는 주중 장사 중심으로 역시 예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매출 건수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특이한 게 1kg로 범위를 넓히면 비율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주말과 주중의 비율이 거의 반반까지 올라오거든요. 1km로 범위를 넓히면 북쪽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 남쪽, 동쪽으로 상권이 확장되면 이쪽은 전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주중과 주말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좁은 범위를 갖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주중 중심으로 장사가 되고 있다는 거. 업종에 따라서 범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좁은 업종이 있고 넓은 업종이 있는데 만약에 좁은 업종을 생각하신다면 주중 중심으로 장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과 연령별 데이터를 보실 건데요. 성별 데이터는 앞서 유동인구나 또 직장인 비율과 뭐 데이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이상한 점은 없는데 이 연령대별 데이터를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10대 데이터가 좀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 분석 영역 500m 반경과 1km 반경 둘 다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데 매출 건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곡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데이터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거래 건수는 적습니다만 그 건수의 금액이 굉장히 컸다. 10대들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추정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하여튼 데이터 나와 있으니까 10대 매출액이 좀 많았다는 점 요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역시 3, 40대의 매출 데이터가 비중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의 경우 예상한 대로 소비 성향이 좀 낮은 편이었고요. 30대 쪽으로 올라와야 분석 영역에서도 또 1km 반경에서도 매출 비중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평균 매출 건수는 785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 건당 약 5만 8천 원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하는데요. 메뉴 선정이나 또 단가 책정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백반 한정식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쪽도 해당 경매 물건의 업종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비슷한 업종으로 보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봤고요. 매출액 추이입니다. 완만하게 작년부터 뭐 상승세에 있긴 하고요. 역시 추세보다도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반경 500m까지의 매출액이 더 높습니다. 주거지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좀 내려오는데요.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고요. 서울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종의 주중 주말 그리고 요일별 데이터 한번 비교해 드릴 건데요. 역시 앞서 고깃집과 비슷하게 주중 매출이 500m 반경에서는 상당히 높고요. 반경을 조금 넓히면 아무래도 두 격차가 좀 줄어듭니다. 주거지가 조금 더 들어오면. 요일별로 봐도 역시 비슷하게 금요일이 가장 높고요. 역시 주말보다는 주중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뭐 요일별 비교는 뭐 큰 데이터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주말과 주중 간의 비교가 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에는 성별, 연령대별 매출액 또 매출 건수 데이터인데요. 인구 비율과 이 매출 비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거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연령대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깃집과 유사하게 10대의 매출액이 여기서도 특이하게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매출 건수는 역시 좀 적은데요, 비율은. 한 번 와서 돈을 많이 썼다는 뜻인데, 뭐 이 데이터는 앞에 있는 고깃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좀 특이한 점이고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3, 40대의 데이터를 보시면 역시 이쪽이 주축입니다. 물론 50대 비중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특히 30대 쪽 매출 건수가 많죠, 일단은. 그래서 뭐 매출액도 물론 높습니다만 건수 자체가 많아서 건당 매출액 비율은 좀 낮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찾아오는 고객 수 자체는 30대가 가장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월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종 2,513만 원이었고요. 월 평균 매출 건수는 1,132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당 매출액은 약 2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역시 뭐 단가 책정이나 메뉴 선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다양한 법원 경매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째, 매수 신청 대리 서비스입니다. 입찰 대행 또는 동행 서비스인데요. 입찰을 대행해 드리거나 동행해서 입찰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물건 정보, 권리 분석, 입찰가 분석 및 제안이 포함된 물건 확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도 진행 서비스, 즉 명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점유자와 연락 및 대면 접촉을 대행해 드리고 인도 일정 조율, 협의를 대행해 드립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법원 경매 과외 서비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매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케이스 연습까지 초보도 단기간에 혼자 입찰이 가능하도록 핵심만 과외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법원 경매 온라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권리 분석, 입찰가 상담, 경매 절차 등 다양한 경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해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의뢰해 보시죠.